약간 낯설고 껄끄러운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고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문학 파이널 1강과 2강을 통해 각각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을 다뤘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저도 모르게 파이널에선 이만큼 해야지 했던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3강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그릇이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돌아왔고요. 1강과 2강은 그렇더라고요.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이렇게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던 문제였던 거잖아요. 새로운 문제면 좋겠다. 물론 이 중에 풀어봤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연계 작품으로 구성했고 연계 수준은 한 70% 수준? 옛날 그 연계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아예 그냥 비연계인 세트는 없고 다 최소 한 작품씩은 연계로 세트가 구성된 그런 문제 구성이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적중, 예상 이런 거 아닙니다. 연계 작품이긴 한데 다른 강사분의 중요도 그걸 좀 참고해서 제가 그런 아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정했고요. 제가 참고한 중요도는 유튜브로밖에 뵌 적 없지만 선배 강사님 최찬희 강사님의 그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EBS 중요도 그걸 좀 참고해서 정해봤고요. 연계 작품이 포함된 교육청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한 세트 정도가 사설이긴 한데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좀 된 사설이에요. 괜찮겠죠? 문제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교육청 문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고른 기준은 이거예요. 연계 작품이니까 느껴야겠죠? 익숙함을. 근데 여기에 이걸 좀 추가적으로 느끼면 어떨까? 약간 낯설고 껄끄러운 느낌? 아니 익숙한 작품인데 낯설고 껄끄러운 느낌을 어떻게 느끼냐? 뭘로 제가 구성해놨냐면 보기. 문항 세트 고르는 기준은 이거였어요. 보기가 불친절하거나 되게 도움이 별로 안 되거나 그 기준으로 한번 해봤죠. 보통 문학은 보기에 많이들 의존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풀이법도 우리가 같이 나눠본 게 있고 근데 보기가 없다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 문제를 통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훈련이죠. 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품을 꽤나 읽어낼 수 있고 또 일관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시간은 뭐 재지 마시고요. 그냥 다 마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보시면 좋겠고 17문제를 딱 구성하면 좋았겠지만 16문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멈추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고 오시면 좋겠네요. 문제 풀고 오세요. 같이 한번 실전적으로 풀어보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문학 파이널 3강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오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풀고 왔나요?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 잔소리 좀 하고 갈게요. 순서. 문학 먼저 풀 거야, 비문학 먼저 풀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학 내에서도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겠죠? 운문에는 현대시, 고전시가 있을 거고요. 산문은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있겠네요.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 건 운문끼리 묶어서 푸시고요. 산문끼리 묶어서 푸세요. 현대시, 고전시가 되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답이 나오는 원리가 똑같아요. 현대소설, 고전소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1강, 2강을 그렇게 찍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운문 먼저 풀면 좋을까요? 산문 먼저 풀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풀어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되게 약간 논리적으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좀 발언권이 없어요. 저는 운문 먼저 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잘난 척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음이 편해진달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별로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정은 해놓자. 즉 연습한 대로 실전에 가야 되지 않냐. 어쨌든 간에 운문끼리 묶어서 풀어라, 산문끼리 묶어서 풀어라. 그리고 먼저 푸는 게 있다면 그건 실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풀지 말라는 거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쭉 16문제 푸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고전시가 세트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보기를 보러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기가 되게 부족할 거라고. 되게 티나게 부족하죠? 보기는 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휴, 돌아가야죠. 작품 읽고 풀어야 될 거예요. 가작품. 가작품은 이런 칭호를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 작품이다. 수능 완성 연계입니다. 또 뭐가 또야? 연계면 끝이지. 연계면서 필수 작품이다. 이런 칭호를 하나 더 줄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슬픈 칭호지만 보기가 없어요. 이런 칭호까지도 줄 수 있겠습니다. 가 분석 끝. 나는 어때요? 어우 강호구가 중요하지? 사기치지 않을게요. 얘는 그냥
보기가 없는 작품일 뿐이에요. 다는 어떻죠?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보기 먼저 읽고 다를 읽어야 되는 그 순간엔 다를 그렇게 읽어줘야겠죠. 무조건 보기 먼저 읽고 보기가 시키는 대로 읽는다. 혹은 보기가 알려준 걸 참고해서 읽는다. 이게 다를 읽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아직 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치 현대시를 풀 때처럼 가 위주로 판단해 주시면 되죠. 가를 읽어보자고요.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를 읽을 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만약인데요. 수능에 면왕전가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씩 읽고 있어야 될까요? 이건 고전시가의 연계작품이자 필수작품인데요. 실제로 이럴 거예요. 쓱 살피고 면왕전가의 결사 부분이구만. 문제 풀러가는 거예요. 아예 연계작품이면 그래도 읽어야지. 면왕전가는 다를걸요. 연계작품은 읽어야 한다. 좋아요. 이따 현대시에서도 말하겠지만 연계작품은 그 읽어서 무언가를 파악해내는 그 순간이 조금 쉬워진다. 이 정도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전부. 맞아요. 근데 고전시가에서 연계작품이자 필수작품인 이런 작품이 걸려버린다면 그냥 쓱 훑고 와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되게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 출제자의 기대치가 꽤나 높을 것이다. 우린 그걸 충족시켜주는 준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아직 수능 보는 거 아니니까 지금 하셔야겠죠. 면왕전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면왕전가에 대한 지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해볼게요. 1번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는 사음보겠죠. 왜? 가사니까. 나가 뭔지만 쓱 보고 올까요? 뭐야 연시조네요. 지울게요. 1번 판단 끝. 2번 가와 다는 청각적 침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을 거예요? 가 위주로 파악하자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자. 3번 가가 아예 없네요. 당연히 나중. 4번 가는 가부터 다까지 모두인데 가는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저 두 명의 이름을 쓸게요. 필수 작품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태백 그리고 희황의 시절. 희황을 모르거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혹은 이태백이 살아오다 호탕정이야 이보다 더할 소냐. 저 안 보고 막 얘기하는 거 보이죠? 요 정도? 가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다는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5번 어때요? 가부터 다까지는 모두 즉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 심리의 변화가 있나요? 그저 자연을 하루 종일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일 뿐인데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엄청 바쁘다고 하죠. 면왕전가는. 바쁘다고 하지만 그 바쁨의 내용이 다 뭐다? 자연이 너무 즐길 게 많아서 그걸 즐기느라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면왕전가잖아요. 심리의 변화가 있을 게 뭐가 있담? 답은 5번. 가만 가지고 1번 문제가 풀리네요. 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받아 먹었어야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풀이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결과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풀이는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고. 해설지를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은 건 4번 정도일 거예요. 가, 나, 다 모두 비교를 통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을까? 그건 해설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여전히 우린 뭐로 풀죠? 가. 왜? 보기 1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가와 나의 뭐니까? 공통점이니까. 가의 존재감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죠? 기억!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면왕전가는요, 상춘곡 바로 다음으로 꼽히는 가사로서 상춘곡엔 없지만 면왕전가에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첫 번째, 사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최초의 가사엔 없고 면왕전가에 있는 것,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다. 이거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었다면 면왕전가를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내신 공부하듯이 다 해야 몇 개의 키워드 정도가 기억나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억이니까 살려놓을게요. 지우긴 그렇잖아요. 가엔 있지만 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니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속세와 거리를 둔다는 건 인간을 떠나와도 결사의 처음 시작이 요 내용이었잖아요. 인간을 떠나왔는데 너무나 바쁘다. 요 내용.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될걸요? 니은도 살려놓을게요. 디귿. 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면왕전가 공부했죠? 디귿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왜 있을까요? 길을 전할 시간 없다. 이게 옛날 표현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있잖아요.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할이야 이러고 있는 요 내용. 길을 전할 시간이 없다. 왜? 자연을 즐기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다. 요 내용. 미리 알고 있어야 될걸요? 디귿 지우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어야 하니까. 가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리을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한다. 한자성어로 하면 빈이무원이라고 할 텐데 그게 가에 있다고요? 없을걸요? 디귿 리을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답은 1번. 아직은 나를 볼 때가 아니었네요. 요 정도? 가의 존재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네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면 이런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끼워 넣기. 판단할 때의 기준은 이겁니다. 가능은 한가? 이 내용 가지고 허락할 수 있다면 넘어가세요. 엄격한 태도 가지지 마시고요. 언제나 뭐를 생각하라고 했죠? 큰 주제에 맞으면 넘어가. 그리고 긍정 부정에 대충 맞으면 넘어가. 긍정 부정이 아예 뒤집혀 있다면 그게 바로 답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내용 일치 확인해. 그리고 선택지 앞뒤에 모순이 있다면 그거 잡아내. 요 정도의 기준이지 그렇게도 볼 수 있나? 내 해석과 좀 다른데 그런 건 절대 반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1번 A.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연이 다양해서 시간이 없다. 얘기하니까 지우면 되겠죠? 2번 자신의 풍요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주제에 맞으니까 맞을 겁니다. B. 호탕정의에 2에서 더할 소냐? 더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해석 잘 못하겠으면 지우세요. 기준은 뭐로? 주제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지우는 거죠. 3번 C.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나를 읽어야 되네요. 나를 읽어서 판단한다면 요 정도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요거. 그 다음 그 밑에 요 정도. 이걸 왜 표시했을까요? 이걸 빼면 그냥 자연 긍정하는 작품일 뿐이니까. 이건 자연 긍정만으로 단순하게 퉁칠 수 없는 조금 특이한 내용들일 거예요. 얘는 왜?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근데 그러나 이후에 뭐 하고 있다? 임금께 감사하고 있다. 아, 아까 2번 문제에서 임금한테 감사하고 있다는 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였구나. 근거가 이거였구나. 뒤늦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뭐야? 하가 많이 란 뜻이라서 너무 많이 즐기진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 햄 없은 아해들은 햄 생각 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건만은 뭐를 어부의 삶을 괴롭다 한다. 어떤 vs 화자의 생각이겠죠? 화자는 어부의 삶을 긍정할 테니까. 요 정도 보면 다 읽은 거예요. 이거 빼면 그냥 뭐라고 읽으면 되니까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 그런 어부로서의 삶이 또 나타난 거의 또부죠, 또부. 어부가 아니라 그런 또부급의 삶이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시예요. 연하에 깊이 든 병, 약이 효험 없어. 뭐야? 요 병은 뭐죠? 자연을 너무나 좋아하는 병. 이야기한 거니까 지우면 돼요. D.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사를 만든 것. 아이고, 이제 달을 읽어야 되네요. 달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기를 쭉 읽고 달을 읽으러 가자. 요 정도의 준비를 해주면 딱 좋은 그런 문제풀이의 순간일 겁니다. 자, 보기의 내용 뭐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 좋아하고 물 좋아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땐 뭐라고 한대요?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 두고 감상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뭐야?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성하면 산의 진경을 뭐야? 그냥 똑같은 거네요? 요산 요수 하는 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했다? 석가산을 받고 이건 진짜와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였다. 즐거움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 이건 산을 보거나 진짜 물을 보거나 해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겠네요. 이런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달을 보러 가는 거죠. 봤더니 어때요? 달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다리에 힘이 없네요. 약간 상황이 안 좋나 본데요. 첫 번째 시도 뭐 했다? 읽었더니 산수화를 봤구만. 근데 별로였대요. 그래서 뭐 했다? 이거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이구만.
그랬더니 그건 또 긍정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옛사람도 그랬지만 자신은 좀 특이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더 긍정적이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산수화에다가 다 그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되게 긍정을 또 하는 거네요. 진짜 가짜 구별 의미 없다 이 얘기 보기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러면서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다 그냥 계속 긍정이네요. 그러다가 세 가지의 즐거움 뭐야? 아 요게 첫 번째의 즐거움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약간 마이웨이 가면서 긍정하고 끝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거기에서 뭘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D를 물어본 거예요. D랑 E 보세요. E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얘는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는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들었다. 물론 이미 읽어냈으니까 4번이 틀린 걸 알겠지만 4번은 이거예요. 동일한 방식이냐 차별화된 방식이냐 요걸 확인해라 하는 게 4번의 내용 덩어리죠. 5번은 내용이 없고요. 4번은 확인해야 돼요. 답은 뭘로 할래요? 답은 결과적으로 4번이겠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석가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3번의 문제풀이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뭐에서 답이 나왔죠? 내용일치에서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내용일치에서 아예 반대로 뒤집어 놨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얘도 나름 산문이라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보기만으로 저도 해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산문은 그게 소설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세요. 보기 읽는다. 본문 읽는다. 그 다음 보기를 다시 보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보기가 본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 알고 온 사람으로서 보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준 삼아서 뭘 확인해라? 선택지를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문제 풀릴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냥 석가산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면 그냥 긍정하자고요. 근데 3번에서 뭔가 부정하는 게 있는데 산수화? 처음에 산수화는 부정할 수 있더라. 그러다가 4번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 뭐야? 5번 보세요. 첫 번째 고충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얘는 뭐의 영역이냐면 내용 일치의 영역이죠. 만드는 거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니까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고충이 드러난 게 없고 무언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그건 산수화를 즐기려고 했다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 그게 부정적인 거에 다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긍정만 나왔었잖아요. 내용일치의 영역으로 일단 답은 5번입니다. 근데 그 다음 깨달음을 통해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인식의 변화. 없었는데 그게 긍정으로 바뀌면서 석가산을 긍정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석가산은 긍정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긍정이었나요? 그냥 옛 사람들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에서도 말했고 글쓴이도 계속 그냥 긍정하고 있는 것. 한 번도 긍정이 아니었다가 긍정이 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요 깨달음. 이는 뭘 통한 깨달음이죠? 석가산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거. 왜? 석가산은 뭐랑 똑같으니까 찐 산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얘도 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음 여기 또 있네요. 보기의 내용 가지고 한 낚시. 일단 인식의 변화 따윈 없었다. 원래부터 긍정이었고 끝까지 긍정인 무언가다. 얘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답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한 번 틀렸고요. 두 번 틀렸어요. 한 번 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득하려고 했나요? 아니면 마이웨이의 길을 걸었나요? 마이웨이의 길을 걸었죠? 얘는 또 틀렸어요. 얘는 근데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일치 측면에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게 여러 가지로 5번 선택지는 다 틀려 먹었네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기와의 관계성 좋죠. 근데 보기 읽고 지문 읽은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로 틀림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다. 만약에 보기만 가지고 해설해서 좀 끼워 맞추려고 했다면 저는 요 깨달음이 틀렸어. 요 정도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 말고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꽤나 많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는 결국 작품 읽을 때 되게 큰 도움을 줬던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작품을 읽었더니 문제는 쉽더라. 이렇게 느껴지시면 조금 더 좋았던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 5번
적절한 거고요. A와 B를 먼저 읽고 머릿속에 답을 넣은 후에 그 답과 가장 유사한 걸 고르세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가 아닌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아니니까. 요 정도. 여기까지가 고전시가가 포함된 한 세트를 풀어본 과정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은 뭐부터 보자고 했었죠? 보기부터. 근데 여러분, 일부러 제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보기가 딱 요렇게 생긴 느낌 있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다 이렇게 불러요. 작품을 읽을 때 아무런 도움을 안 주죠. 보기 딱 보고 뭐야?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첫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라. 그리고 파악한 내용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뿐이라면 집중력을 좀 풀어도 좋다. 근데 계속 파악을 못하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 혹은 집중력을 풀었다가도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는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집중력을 다시 투입해서 내용을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초반부에 보통 뭐가 나오죠? 앞부분의 줄거리. 보기랑 앞부분의 줄거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얘는 극한 지문이죠. 뭐가 없죠? 문제는 조금 구리거든요, 요 세트는. 근데 왜 넣어놨냐면 이렇게 읽기에 껄끄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연습시켜주니까. 그것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네. 읽어볼게요. 뭔 상황인 거야? 몇 해 전 해방되던 약간 시대적 배경이 좀 있네요. 그리고 아버지. 중심 인물일지 아닐진 모르지만 일단 인물이 나왔으니까 표시 한번 해봤고요. 쭉 볼게요. 만세를 불렀다. 그렇겠지 해방됐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나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왜 사라진 거야? 잠깐 나타났다가 무언가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라 피해 다니는데요? 무언가를? 왜 피해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를 알았다. 아버지는 사상 문제로 숨어 다니시는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면 좋죠. 그러다가 아예 사라져 버리셨네? 큰 사건이네요.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쉬쉬했다. 사상 문제라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요 A는 보자마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개념 공부된 사람의 어떤 행동이거든요. 뭐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약간 어린아이 서술자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하는데 서술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주면서 독자가 조금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소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봤더니 뭐야? 그냥 여기까지 파악한 내용은 이게 다죠. 아버지가 해방할 땐 좋아하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라. 처음에 사라진 건 사고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이었고 사상 문제였다. 그러다가 아예 안 보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쉬쉬 하고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나는 잘 몰랐다. 왜? 사상 이런 건 다 어른들의 문제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뭐야? 과거 회상을 하나 본데요. 다시 집중해야겠죠. 집중 시작. 아버지와 들로 확실하네요. 이거보단 과거일 거예요. 왜?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이슬을 그러다가 걸었다. 그러다가 청개구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왜 잡는 거야? 그러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왜 따옴표를 안 적어주고 난리야. 근데 이랬다. 닿겠네요. 그랬더니 닿지는 못해. 죽을 때까지 뛴다. 왜 연습을 해요? 쭉 집중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청개구리만 알겠지. 재미가 없었다. 뭐야? 심심해서 해본 말 같았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긴데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일이 꼭 청개구리가 하는 짓을 닮았다. 청개구리가 뭐라고 했는데 계속 하늘에 닿지 못할 걸 알면서 하늘을 계속 추구한다. 이게 청개구리 이야기의 요약이겠네요. 이건 누구와 같았다? 아버지와 같았다. 위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게요. 아버지는 사상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였나 보죠? 끝. 아버지는 얼마만큼 높이 뛰고 언제까지 뛸까? 그때까지만도 나는 아버지가 죽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엄청난 내용이네요. 이거 뭐야? 아버지가 결국 죽는다는데 도대체 언제 시기에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렵다. 땅거미가 깔린다. 굳이 표현을 좀 체크한다면 현재형을 일부러 쓰고 있네요. 곧 사방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뭐야? 날이 밝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형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아버지의 죽음을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버지가 나한테 왜 들려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내 생각엔 이렇게 생각했다. 마치 아버지가 청개구리 같다고 생각했다. 이게 내용을 다 읽은 거의 끝이 돼요. 끝. 어때요? 중략 이후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봐야겠네요. 또 새롭게 집중하면서 내용 볼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충격받았네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아버진 거짓말쟁이다. 그냥 인정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똑같은 게 이어지는 거죠. 집중을 좀 풀어도 되겠어요. 근데 집중한다면 이거겠네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막 부정하면서 아버지는 막 이러면서 막 충격받아 있는 모습에서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에요. 강 건너 키 큰 미루나무가 아버지 모습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앞에 내용이 이어진 건 아니니까 또 한번 집중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건널 수 없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네요. 다시 집중. 쉬지 않고 흐르는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거라. 청개구리 이야기보단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이야기 해주십니다. 다음에 크면 뭐야? 어떤 길이 모두에게 행복과 평등을 가져다주는 길인지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 약간 사상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았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났다.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는 내게 그런 말을 들려줄 수 없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이 떠오르게 되었고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나 봐요. 그러다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떤다. 뭐야? 아버지의 길지 않은 인생을 더듬을 때 난 두렵대요. 왜 두려운 걸까요? 그 느낌은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세상. 그러다가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 무언가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랬나 보죠. 이런 결심이 내 가슴을 적신다. 그 정도 내용 집중하면 되겠네요. 중간중간 집중할 게 되게 많죠? 처음 뭐였어요? 중략 이후에 충격받았다. 거짓말쟁이야! 인정 못하다가 갑자기 강 건너 키 큰 미루나무가 아버지 모습 같아서 아버지를 떠올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말이 떠올랐고 그러다가 이젠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네?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두려워요. 왜 두려웠죠? 아버지의 몫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언가 부담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끝. 그 다음 뭐야 전쟁이 났대요? 이모부님도 돌아가셨네? 새로운 내용이에요. 나는 성년이 된 뒤까지 이모부님이 왜 그때 아버지 시신을 내게 확인시켜 주었는지에 대해 여쭈어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끝. 이모부님은 아버지 시신을 나에게 보여줬고요. 왜 보여줬어요? 라는 말을 못한 채 이모부님 돌아가시고 끝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읽기 과정 돌아볼까요? 아버지가 사라졌다. 근데 왔다 갔다 하셨다. 사상 문제네. 그리고 아예 사라지셨네. 사람들은 쉬쉬했고 나는 몰랐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청개구리 같다고 느꼈다. 왜? 닿지도 못할 하늘에 계속 무언가 시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요 시기로 회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모든 건 다 회상이었다. 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난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쭉 나열할 정도가 되니까 어떤 시기의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구성이 이루어져 있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중략 이후에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이모부 돌아가시고 끝. 소설 다 읽었다. 이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읽는 것보다. 어디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다 읽은 거예요. 요 정도 읽어내면 되는데 할만한가요? 이만큼 이렇게까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소설 나오기 힘들어요. 얘를 읽어서 성공했고 할만하다고 느낀다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지문이었네요. 6번 풀어볼게요. 에잇, 이건 또 뭐야?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현재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소설은 다 과거 시제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현재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라고 할 만한 부분은 그냥 지금인데 지금이 언젠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과거를 싹 다 회상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상대적인 현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다 과거예요. 아까 현재형 나왔는데 현재형 시제를 일부러 쓴 거지 이게 갑자기 현재가 될 순 없겠죠. 시간들을 쭉 나열해 본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다면 4번 그냥 1인칭 시점이라는 말로 4번이 찍힙니다. 6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3번에 대한 고민을 길게 하지 말고 4번을 찍으면 되는 그런 문제. 왜? 시점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독백적 발화를 통해 완벽한 독백은 아니에요. 왜? 나름 독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독백적이긴 하죠. 허공 보고 그냥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으니까. 인물의 심리 1인칭이니까 그렇겠죠. 이건 무슨 말이다? 등장인물이
곧 서술자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아서 그냥 4번을 찍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번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병렬적 구성, 병치 이런 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선택지다. 라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7번 결국 내용일치로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봤더니 어때요? A부터 유보한다고? 유보라는 건 미뤄둔다는 건데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아, 어린아이라 아예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회상이었다면 어린아이의 눈을 일부러 빌린 거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네요. 1번 넘기세요.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존재감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B가 뭔데? B. 아, 강 건너 키 큰 미루나무가 아버지 모습 같다. 존재감이라고 볼 수 있나? 끼워 넣어서 해석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네요. 허락하세요. C. 아버지의 자상함과 나에 대한 아버지의 바람과 당부가 나타난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철 아버지의 말이니까 가능하겠네요. 자상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우면 되고요. 4번. 아버지의 죽음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 아까 그 내용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안개 저쪽같이 신기한 세상. 앞뒤에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 세상은 안개 저쪽같이 신기한 세상. 잘 모르니까 뒤에서 뭐라고 말했죠?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거가 있으니까 지우시라고요. 그 다음 5번. 굳었던 결심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선 결심이 슬픔으로 바뀌면서 뭔가 결심이 풀리는 느낌. 어때요? 슬픔과 함께 없던 결심이 선 거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아예 반대말이었네요. 결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결심이 생긴 거잖아. 답은 5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 정도? 1번부터 4번까지를 어떻게 그냥 허락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넘기세요. 그러다가 5번처럼 내용일치에서 아예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잡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문제풀이가 필요했다. 넘어가 볼게요. 8번. 기억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청개구리 이야기. 아버지가 갑자기 나한테 한 거였고 뭔가 계속 하늘에 닿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개구리. 그리고 내 입장에선 아버지가 청개구리처럼 느껴졌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 총동원 한 다음에 이제 판단하러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1번. 우의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청개구리 이야기니까 우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의적이라는 건 그냥 직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회적인 것과 아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의 나는 요 녀석? 요 녀석은 드러났나요? 아니요. 그냥 있었던 일을 다 회상하고 있는 그냥 어딘가에 있는 그냥 현재로 찍어놓고 딱 거기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인데요.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아, 일단 현재의 나가 드러난 적이 일단 없고요. 또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이랬는데 오히려 나라는 서술자가 누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번을 그냥 허락하고 싶어요. 근데 현재의 나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또 나의 삶을 평가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 대해 하고 있다.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걸 통해 아버지의 삶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아이의 내용일치에서 반대말이 걸린다고요. 내용일치에서 반대가 찍혔다. 얘는 허락할 수 없는데요. 답을 1번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2번부터 5번까지가 어떻게 허락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아마 1번과 2, 3, 4, 5가 어떻게 다른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좋은 문제는 아니죠. 수능스럽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긴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죠. 보기에서 기준 잡으세요. 그리고 먼저 답을 고른 다음에 그 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 답과 가장 비슷한 걸 고르는 거예요. 나뉘는 거고요. 위엔 버리세요. 밑에. 창작 당시의 작가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한 반영된 이거네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 의미다. 즉 시대적 배경, 그것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의미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답이에요. 답은? 나머지는요? 답이 아닌 이유는 뭐야? 4번이 아니니까. 답은 4번. 끝. 요 정도죠. 이게 답이 될 수 없나? 이게 답이 될 수 없나요? 다 되게 공허한 이야기들일 뿐일 거예요. 무조건 시대적 배경, 그 내용이 나와야만 답이 될 테니까. 기준 찍고요. 기준에 따라 문제 풀고요. 이걸 해볼 수 있는 되게 좀 구리지만 연습해 볼 수는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일부러 얘를 한 건 보기를 버리기 위해 한번 해본 것 뿐이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답은 4번이었네요. 여기까지가 현대소설 어둠의 혼 세트였습니다. 자, 고전소설 해보겠습니다. 옥주호연 수능완성 연계작품이죠.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수능완성에 실린 부분과 상당 부분 지문이 일치합니다.
연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문제 푸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연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걸 좀 못 느꼈다. 그러면 조금 잘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보기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보기 어떤가요? 앞선 두 개의 보기랑 비교할 때. 첫 번째 보기는 다에 대한 내용만 줬고 가를 읽을 땐 도움을 안 줬죠. 그럼 두 번째 보기는 이게 보기야? 싶을 정도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됐었는데 얘는 그거보단 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그런 보기의 역할만큼을 해주지 못할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의도한 거예요. 좀 껄끄러움을 느끼라고. 연습해보는 거니까. 알려주는 건 이게 다예요. 여성 영웅소설이다. 이게 다죠. 이것만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성 영웅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는 미리 알았을 듯?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무언가에 도전하는 중심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 도전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 왜? 영웅이니까. 근데 아마도 남성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마도 그 소설 안에는 당시에 좀 성장한 여성 독자들의 인식이 꽤나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여성 독자들의 어떤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아마 투영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은 영웅소설이니까 영웅 서사 구조라고도 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대로 쭉쭉쭉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딱 맞겠죠. 읽어보는 거예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서 내용을 읽었으면 됐을지 그런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3아 결과적이지만 한자어를 포함한 꽤나 어휘 공부를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 될 거예요. 3아 점점 자라 하다가 쭉 보니까 그냥 뛰어난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영웅 소설이니까. 근데 그게 3명이래요. 아 여성 영웅이 3명일 듯?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본 다음에 아마 중요한 건 요 정도일 겁니다. 무예. 전쟁에서 싸울 거고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웅일 텐데 그런 남성스러운 지금 말하면 좀 성차별적인 인식이지만 당시에는 되게 당연했던 이런 이야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무언가를 추구해서 얻어내는 게 나중에 벌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들인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왕씨라는 사람이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왜 민망히 여길까요? 하우 여자가 저런 걸 왜 해? 하는 인식이 아직 있었을 테니까. 영웅이라는 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거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왕씨였어요. 여자의 돈은 내 행을 닦으며 쭉 그랬다. 우리 팔자 무상하에 너희 셋을 얻음에. 뭐야? 왕씨라는 사람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인가 본데요.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쭉 하다가 뭐야 네 부친이 아시면 아유 어머니네요. 어머니의 어떤 인식 되게 일반적인 인식을 표현했다라고 말하면 이 큰 내용 덩어리가 그냥 퉁쳐질 것 같은데요. 남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성 영웅 3인에 대해 타이르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특이하겠지만 이런 이야기 했다면 되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끝. 3소저 아유 이 정도 어휘는 됐겠죠. 이거 하라고 지난 2강에 보여줬잖아요. 아가씨. 3명의 아가씨가 이 말을 듣고 대경사죄왈 크게 놀라서 사죄를 했대요.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할 건가? 했더니 뭐야 그냥 자신들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네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왕씨 듣기를 마치고 의지가 굳건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탄식을 했더니 그 후에 삼소젓도 후월에서 무예를 익힐세 또 왔대요. 근데 유생이 다다라 보고 유생? 누구지?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왕씨를 꾸짖어? 아부진가? 여자는 그 어미의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으면 어쩐 일입니까?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아이고 아부지네요. 요 3소저의 성은 뭐로 밝혀져? 유땡땡으로 밝혀져. 이건 일반적인 가치관이긴 한데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 어머니한테 뭐라 함? 하고 손 떼면 돼요. 첫 번째, 비범한 모습을 보이며 자랐다. 엄마가 뭐라 했다. 딸들은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뭐라 했다? 아내한테. 즉, 이 딸들의 엄마한테 뭐라 했다. 끝. 이게 중략 전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줄이고 넘어가세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고전소설은 중요하다고 한 게 있었는데 뭐였죠? 인물. 근데 딱 봐도 엄청 짜증나게 나옵니다. 자주, 벽주, 명주.
주자 돌림이고 3명이 나오면 다 이게 3명의 여성 영웅임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최완, 최징,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아우, 인물 3명이나 나오네요. 확인해야 될 거예요. 진원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조력자네요. 스승일 거고요. 6위는 누군데? 요 3명 플러스 3명이 되겠죠?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긍정적인 인물이네요.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북군 부정적인 대상일 겁니다. 6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이 원양성이 바로 북군의 성인가 보죠? 중략 부분에 줄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빡세게 다 보는 거예요. 전투를 벌인다. 됐죠? 차설. 고전소설의 어휘로서 장면 전환을 한다. 이 정도죠. 차설 혹은 각설로 내용이 나올 거고요. 6인이 원양성 심리에 주둔하고 개교를 의논할세 명주왈. 명주 누구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소설에선 주인공이라고 하기보단 중심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긴 해요. 여차 하면 어떠하뇨? 고전소설 안 읽어본 티를 내면 안 돼요. 여차라는 건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떠하뇨? 약간 계책을 의논한 거겠죠. 뭘 위한? for 원양성 공격. 그랬더니 최완이 대희왈. 최완 누군데? 3형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대희왈. 크게 기뻐하며 왈. 그대의 말이 정이 내 뜻과 일반이라. 근데 잠깐. 남장을 했구나. 여자인 건 모르네요. 언제나 근데 여성 영웅소설에선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장을 해야만 사회 진출이 가능했던 당시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남장을 해야 뭐 이후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나중에 여자인 게 밝혀지고 뭐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맺었다고 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 3명의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대 말이 정의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어휘네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최완과 명주가 변복하고 원양성 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뭐야? 여기부터 새로운 내용이니까 집중을 많이 해야겠네요. 아등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아등이 뭔데요? 나등 나아자예요. 저희가 이런 뜻이죠.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이렇게 문로에 올라 바라본즉 양인은 두 사람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 밑에 이르렀거늘 어휘가 짜증나죠. 장임이 이르되 여등 너희들이란 어휘예요. 모른다면 챙겨가야겠죠. 어떤 사람이 이한테 성에 들고자 하느뇨? 이러니까 양인이 왈, 두 사람이 왈. 등은 저희는 절강에 사는 백성인데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한 채로 위드 변복입니다. 약간 속이려고 간 거죠. 아까 여차의 내용이 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 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드리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읍고 왈. 저희는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해서 도로 팔아서 자생하고 있었는데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빼앗고요.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뭐야?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의 내용이겠죠. 왜?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되게 나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조광윤은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말이구나. 내용 파악을 빡세게 해야겠죠? 우리는 창검과 궁시를 모른다. 무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 소임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우린 죽을 위기에 처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맞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보고자 하여 왔다니 이런 사정이 있고요. 저희는 항복하러 왔어요. 장군은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 잔명 남은 목숨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다 읽어야 돼요. 짜증나게 이렇게. 물론 이 부분은 수능완성 연계 부분과 똑같습니다. 학원을 장임이 청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왈. 새로운 내용 펼쳐지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서 제발 저희를 받아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 내용 뭐래요? 부장 원견이라는 사람이 간언을 올렸대요.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의심 좀 하세요. 의심 플리즈.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하니 명주 읍왈. 명주 누군데? 여성 주인공 3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말을 했다.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는데 이제 이렇듯 의심함에 가위 진퇴유곡이라. 앞뒤가 다 막혔다.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넋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우리 안 믿어주면 죽을래요.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거죠.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건을 장임이 급히 만류왈. 여기서 알았어야죠. 속았구나. 제대로 하고 양인을 불러 주육으로 정석껏 대답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최유 양인 누군지 알겠어요? 이름 체크하고 가. 최완과 명주예요. 근데 왜 최유라고 할까요? 얘가
유명주니까 그렇겠죠. 아까 유생이었잖아요. 아빠가.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신복이라. 이를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3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우리가 협력 내응하리라. 진을 덮치면 협력 내응하리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계책을 주는데 이 계책은 거짓이겠죠.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응? 왜 돌아가려 하죠? 얘는 두 명만 왔으니까 대장이 따로 있나 봐요. 석수신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조빈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신복이래요. 결과적으로 석수신, 조빈, 그리고 조광윤 다 중국 역사에 나오는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긴 해요. 뭐 중국의 실존 인물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를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뭔 소릴까요? 너무 여기에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죠? 3일 후에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쳐들어오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거기서 내응 안에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자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루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응할게 라고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거짓말을 통해 그냥 속이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설 이후에 내용이 있긴 하네요. 최진과 벽주 형제 중에 한 사람, 벽주는 여성 주인공 중에 한 사람. 각각 1,000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환은 2,000군을 거느려 자세한 어떤 작전 상황은 몰라도 돼요.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3경 후 복병에게 패한 채하고 북문을 열라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자세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여기에 최환 아까 들어갔던 애잖아요. 그죠? 요게 주요 작전이죠. 작전은 뭐 그림 그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뭐 내용만 알면 되죠. 최경은 1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강에 충천한지라. 뭐야? 내용이 중간에 끊겼어야 돼. 어디서? 여기. 야심한 후 밤이 깊었을 때 대전에서 불을 놓았대요. 화강에 충천한지라 장임이 인물 체크. 불 일어남을 보고 최환 등의 내응이라 하여. 한마디로 뭔 소릴까요? 속아서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요 한양이 사람 이름입니다. 부장 그런 벼슬을 맡고 있는 한양이라는 사람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이 지키오고가 사동의 의미예요.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함하고 지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낱낱이 땅굴에 빠지며 함정에 빠졌네요. 그러다가 부지기수라 속았다는 얘기구나 이 정도.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달아났구나. 차시 최환이 본진의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할 우리 북한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이랬대요.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속아서 최환이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 열었어요. 들어가니까 한양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대적하다가 최환이 찾을 받아 죽었대요. 최환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10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세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여성 영웅이잖아요. 고성왈 장임 적자는 닫지 말라. 이게 문 닫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며 활을 한 번 당겨가지고 딱 했더니 결국 장임을 생포했다. 얘는 생포했네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이겼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중략 이전에는 그냥 특이한 모습, 엄마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뭐라 하는 내용, 그리고 굽히지 않는 모습,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 하는 내용. 끝. 중략 이후엔 여차여차 계책을 가지고 들어갔더라. 들어가서 거짓말을 한참 해가지고 속이고 나서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내응할 테니까 쳐들어오세요 했다. 계획을 짰고 준비를 엄청 한 후에 결과적으로 불을 지르니까 내응했구나 우리가 가야겠다 하고 쭉 나오니까 걔를 잡아먹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던 주요 작전은 나왔을 때 오히려 원양성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군대니까 문 열어 하면 문 열 것이다. 실제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니까 한양이라는 어떤 부장이 있었고 그 부장을 잡아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장임은 생포했다. 이겼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 모르면 그냥 속였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겼다. 이 내용만 확인하신 다음에 나중에 내용일지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내용 보면 될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되나요? 10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내용 읽고 오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물음표 찍으시면 되고요. 해야? 그런 소설 아닌데요? 찾아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 고전소설에 있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다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전쟁 씬이니까 답은 5번. 손 떼시고요. 하면 돼요. 11번 내용 일치 어디서 각각을 확인해야 되는지만 느끼면 됩니다. 아까는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세하게 읽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정도예요. 한양이란 사람이 나오는구나.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북군? 부정적인 거 아닌가? 북군은 승리했나요? 확인하세요. 졌는데? 답은 1번이고요. 사실상 1번은 아예 반대말이죠.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패배에 기여하고 있다. 왜? 속아서 문을 연 거니까. 1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파묻혀 있으니까. 2번 이렇게 말하면 알까요? 중략 이전. 3번 중략 이전. 어디 있을지 뻔하죠? 4번 중략 이전. 5번 전쟁 이전 거짓말 부분. 속인다. 그리고 어떤 신하가 간언을 올렸다. 그 부분. 그 이후에 결국 간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언에 넘어가서 명주와 최환을 내쫓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았는지 이 내용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결국 속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도 할 거고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이 정도였고요. 내용 일치에서 결국 답이 나오는 문제였네요. 답은 1번. 괜찮나요? 12번. 그랬구나. 보기가 엄청난 기준을 주면 좋겠어요.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그런 대략적인 구도는 있었으니까 그것에 아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언제나 보기가 도움이 많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있다면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보기만으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어라. 그 다음 보기를 다시 보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왜? 지문을 읽고 온 사람은 조금 보기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 기준 가지고 선택지를 봐라. 1번 삼소저가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있더라. 2번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삼소저가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부모에 맞서나요? 삼소저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전통적으로 자신들에게 요구됐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장원공주 업적? 뭐 했는데 여기 내용 있잖아요. 장원공주 이 사람 무예를 배워 뭐야? 답은 2번. 한번 검토 정도의 확인만 하면 됐던 그 내용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13번 A, B 적절한 거 먼저 읽고 오세요. A 여차여차 원양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계책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B 계책은 계책인데 거짓이구나. 미리 알 수 있죠? 그거 가지고 가서 제발 그 내용 걸려라 그 내용 걸려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씩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A, B에 대해 미리 아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아는 내용 바탕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풀고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연습이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고전 소설이었고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보기가 있든 말든 간에 결국 가부터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죠. 가가 연계작품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계작품이니까 가시를 알 거잖아요. 여러분 알지만 모른 척 하세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화자 중심이시네. 상황은 어떻고 태도는 어떻지? 이렇게. 물론 이걸 찾는 과정이 연계작품이라 조금 쉬워지는 건 있죠. 근데 이 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끄집어내듯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한마디로 아는 척 금지라는 거예요. 아는 척은 뭘로 이어지냐면 나의 해석 만들기로 이어지고요. 나의 해석을 잘못 만들어버리면 그것과 다른 선택지를 허락할 수 없게 돼요. 똑같이 파악하되 그 과정이 쉬워지는 느낌으로만 누리시면 딱 맞습니다. 현대시 연계작품은 말이죠. 상황 어떤가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본다고 했잖아요. 부정, 뭐뭐 하지 마라 얘기하니까 부정인 것 같아요.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라고 했어요. 서울 조카 아이들에게 까치밥 따지 말라고 함. 까치밥을 따지 말라고 하는 게 원래 끝인가? 뒤에 내용은 까치밥의 의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까치밥의 의미는 따뜻한 등불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등따숩게 비춰주고 있는 무언가고요. 약간 되게 좋은 건가 보네요. 엄청 긍정이고요. 엄청 좀 따뜻한 느낌의 무언가.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시에서 읽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끝내고 문제 풀러 가면 그만이죠. 가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문제 풀어볼까요? 가는 이런 작품 아니던데. 2번 이런 작품 아니던데. 그죠? 3번 서울 조카 아이들한테 따지 말라고 하는 거 맞으니까 이제 나가 대화만 아니면 돼요. 떠나간다. 나 어찌 갈까? 대화가 없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읊조리고 있다. 답은 3번. 끝. 4번은 어때요? 에이. 5번.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결국 계절의 변화가 있나?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화자의 정서 심화? 화자의 어떤 감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가요? 메시지가 이미 있죠. 그리고 그걸 그냥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정서가 심화된다? 그럼 정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화자가 느끼는 게 어떤가? 보단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가 더 중요한 시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또 잘리겠죠. 계절의 변화도 결과적으로 겨울, 이미 겨울이네요. 그러다가 끝인데요? 얘도 없고요. 지워지고요. 답은 3번이 확실해. 이러면 됩니다. 가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확인만 하는 정도? 이 정도였어요. 15번. 끼워 넣기 플러스 허락입니다. 절대 이 선택지는요. vs 지문 내 근거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내용을 보는 거지 절대 vs 내 해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문 내 근거와 선택지를 보면서 뭐만 확인하라고 했죠? 주제와 아예 반대인 거 제껴버리세요. 혹은 시어의 긍정, 부정에서 아예 어긋난 게 있다면 제껴버리세요. 혹은 내용 일치가 아예 안 맞는다면 걔도 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지 내부에 모순이 있다면 걔도 잡아내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그냥 허락하시라고요. 특히나 1번 같은 거. 서울 조카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고향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데 비롯된 것임을 모르면서 모르기 때문에 고향인 줄 모른다는 게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나? 볼 수 있나 없나 보지 마시고요. 그냥 허락하세요. 1번 넘어가. 2번. 세상에 어느 물고기로 비유되는 어느 갑박한 세상 물질 순수하고 욕심 없는 동심의 세계? 엄청 긍정인 것과 건가? 하늘만 남은 상황은 빈 겨울의 하늘이고요.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긍정, 부정 중에 뭐죠? 부정. 근데 뭐라 하죠? 긍정이라 하네요. 답은 2번. 이런 건 허락하지 마세요. 15번은 뭐에서 걸렸다. 내용 일치가 아니라 긍정, 부정에서 걸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허락하지 마라. 이거예요. 1번 허락하기 쉽지 않아요. 뇌피셜과 비교해본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상해도 넘어가라. 왜? 2번 같은 게 기다릴 테니까. 2번은 왜 넘어갈 수 없었죠? 긍정, 부정에서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허락해요? 답은 2번이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16번 보기가 있네요. 근데 보기 역시나 악랄하죠. 조사를 통해 뭐 이랬다. 뭐야? 도움? 안 돼요. 특정 표현 그 중에서도 조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좁아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내용 보면서 그냥 풀어야 됩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 봤던 이 내용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시를 읽어야겠죠. 나시를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제목 보면 집생각, 상황, 부정, 태도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고향 그리워함. 그리고 슬퍼하네요. 못 돌아가니까. 그거 가지고 봤더니 현재의 꽃 같은 모습을 현재를 긍정이라고 하네요. 얘는 뭐랑 반대되죠? 주제랑 반대돼요. 넘어가지 말고 잡아내세요.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골랐다면 이 내용, 이 근거와 비교해보세요. 그게 더 답이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아니면 얘를 골라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나도 모르게 민감해해서 그걸 골라버린 것에 불과한지. 그걸 한번 판단해보시면 문제풀이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문제 전부였죠?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많이 문학 문제 푸실 텐데 여기에 그냥 한 세트 더 드리는 느낌으로 한번 구성해 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이렇게 3강까지 해서 문학 파이널까지 한번 끝내보고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조금 더 이런 거 올리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게 떠오르면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인사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올해 고3분들 원하시는 성과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수능날 최고점 받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안녕. 파이팅!